안녕, 캣처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힙합씬의 두 여왕, 카디비와 니키 미나즈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어. 한때 서로의 머리털이 잡을 뻔하다가 극적으로 휴전했던 두 사람.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지. 카디비의 새 앨범 발매와 함께 전쟁이 다시 시작됐거든. 사건은 카디비가 새 앨범 Am I the Drama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시작됐어. 카디비의 새 앨범은 발매 첫 주에 20만 장이 팔리면서 빌보드 200 앨범 차트 1위로 데뷔했거든. 하지만 9월 29일 니키 미나즈는 이 소식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 자신의 앨범 핑크 프라이데이 2의 첫 주 판매량이 더 높았다면서 10년간 여성랩 앨범 최고 기록은 니키 미나즈의 것이라는 팬의 게시물을 리포스트한 거야. 거기다 4.99라는 트윗으로 카디비의 앨범 할인 행사를 저격하고 카디비를 애니메이션 캐릭터 바니에 빗대 바니비라고 놀렸지. 심지어 바니는 위험해 라는 말까지 덧붙였어. 이 도발을 참을 카디비가 아니었지. 내가 그리웠나 보네. 미친 야옹아 이제 내 발에 키스해 라고 받아치면서 니키를 냥카인 밥이라고 불렀어. 곧이어 니키는 카디비의 노래 매그넷에 나오는 ABCDEFG 부분을 따라하며 나처럼 보이려고 성형수술 큰 배를 하고 차트에서 떨어지는 중 남자 여럿과 놀아나고 있지. 맨발에 여전히 냄새나. 그래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었지 같은 조롱랩을 쏟아냈어. 이 조롱에 카디비는 어이없다는 듯이 받아쳤지. 내 노래 매그넷을 아주 닳도록 들었나 보네 라며 니키 오빠의 강력 범죄를 언급하는 랩으로 맞받아치고 거기에 니키 오빠의 머그샷에 핑크색 가발을 씌운 사진까지 올렸지. 그리고 문제에 나의 저격 트윗을 날렸어. 당신은 이 바닥에 16년이나 있었잖아. 비교하려면 당신이랑 비슷하게 시작한 리안나, 테일러, 드레이크랑 해야지. 당신이 데뷔했을 때 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대체 왜 나랑 비교하는 거야? 이 트윗에 니키는 카디비의 임신을 겨냥해서 네 번째를 임신한 채로 남자들이랑 놀아나지 라는 끔찍한 인신공격을 시작했어. 그러자 카디비는 이게 벌써 내 임신 얘기하는 세 번째 트윗이네. 네 남자들을 뒤섞은 그 모든 약물들 때문에 임신 못한 건 아니고 라며 니키의 불임 의혹으로 받아쳤지. 9월 30일 싸움은 다음날까지 이어졌어. 니키는 장문으로 자신은 불임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나는 내 의료 기록을 법정에서 깔 수 있다. 바니비는 36개월 안에 홈리스가 될 것. 언젠가 사람들도 네 딸을 원숭이와 바퀴벌레라고 부를 것이라며 카디비의 아이들까지 언급하며 위협했어. 이건 카디비가 흑인 여성을 바퀴벌레와 원숭이라고 불렀던 과거 논란을 꺼낸 거야. 당시 니키가 라디오쇼에서 이 발언을 저격하자 카디비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지저분한 사람을 뜻하는 동네 속어일 뿐이라며 나 자신에게도 쓰는 말이라고 해명했었지. мя우웨이 니키는 자기 팬덤 바비즈에게 15분 주겠다 그린라이트 라며 카디비에 대한 총공격 명령을 내리고 바니비 네가 싸움의 충격으로 발작을 일으켰다며 라는 트윗을 올렸어. 그러자 카디비는 자기 아들 생일인데 왜 트위터에서 에세이를 쓰고 있냐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가라고 비꼬았지. 카디비는 니키의 발작 주장에 대해서도 내가 언제 발작을 했다는 거야? 캣에 취해서 비틀거린 뒤에 911 부르기 싫다고 한 건 너잖아 라고 반박했어. 그리고 내 아이들 이름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걸 거야 라고 경고하면서 네 아빠는 캣약 중독자였고 네 오빠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잖아. 내 혈통에 더러운 혐의를 뒤집어 씌우지 마 라며 니키의 가족사까지 공격했어. 결국 두 사람의 싸움은 서로의 아이들을 향한 끔찍한 공격으로 번지고 말았지. 카디비의 가족 공격에 격분한 니키는 바니비와 컬처 벌처라는 트윗과 함께 카디비의 딸 컬처를 못생겼다고 공격했고 자신이 지금 뉴욕에 있다며 현피 신청까지 했어. 그러자 카디비는 니키의 아들이 말을 못한다고 공격하며 맞받아쳤지. 그리고 니키는 마침내 컬처 너는 바퀴벌레와 원숭이야 네 여동생처럼 이라는 트윗을 올리며 진짜 선을 넘어버렸어. 이후에도 두 사람의 살벌한 디스전은 계속됐지. 카디비는 니키의 4.99달러 저격해봤어. 니키도 예전에 앨범을 싸게 팔았다면서 증거 사진을 올렸어. 4.99달러 가지고 뭐라는 거야 이 멍청한 양아. 너는 네 앨범 2개를 5달러에 팔았잖아. 심지어 퀸 앨범 때는 포스터랑 열쇠고리까지 끼워 팔았으면서 카디비는 주소를 부르라며 니키를 도발했지만 니키는 카디비의 딸 컬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또다시 가족을 공격했어. 컬처 벌처에게 네 엄마는 원숭이 또 임신했더구나. 카디비 뱃속의 아이까지 원숭이라고 조롱한 거야. 10월 1일 카디비는 니키의 실명 오니카타니아 마라지를 부르며 폭탄선언 같은 장문의 글로 이 싸움의 마침표를 찍으려 했지. 카디비는 니키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겪었던 끔찍한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캣약은 널 도와주지 않아. 너는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해. 네 남편은 네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캣약을 하도록 내버려둬. 그래야 네 신용카드를 마음껏 긁을 수 있으니까 라며 니키의 남편까지 저격했지. 마지막으로 카디비는 너는 친구도 가족도 없다면서 나는 약에 취한 미치광이랑 말싸움하느라 내 커리어를 날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지. 길에서 마주치기만 해봐. 카디비가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린 뒤 두 사람의 싸움은 잠시 잠잠해진 듯 보였어. 하지만 그건 카디비 쪽 이야기일 뿐 니키는 멈추지 않았지. 니키는 카디비와 관련된 모든 브랜드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폭주했거든. 10월 3일 니키는 카디의 딸 컬처에게 본인은 공개 사과문을 올렸지만 사실은 사과를 빙자한 인신공격이었어. 컬처에게 진실은 이거란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언젠가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너는 귀여운 아이고 많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웃기게 생긴 이 몸을 가지고 있단다. 언젠가 네 엄마와 이모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거야. 당연히 카디비는 이 가짜는 사과를 받아주지도 않았어. 카디비는 새끼 사자를 지키는 어미사자
사진과 함께 내 아이 이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지. 그리고 카디비는 니키의 아들을 파파퍼크라고 부르며 장문의 편지를 남겼어. 여기서 퍼크는 강력한 진통제를 뜻하는 은어야. 파파퍼크에게 네 엄마가 내 성공과 행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난 3일 동안 네 생일 케이크를 잘라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언젠가 네가 자라면 여자가 싫다고 할 땐 싫다는 뜻인 걸 배우고 네 할아버지, 아빠, 삼촌에게서 물려받은 나쁜 피를 이겨내길 바란다. 나중에 커서 날 미워하지 마렴. 네 엄마가 너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았을 뿐이니까. 언젠가 누군가 네 엄마를 재활원에 보내서 도움을 받게 하고 거기서 나와 너에게 책이라도 읽어주길 바란다. 니키는 2026년 3월에 나올 자기 새 앨범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 싸움을 지켜보는 캐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시켓이가 캐티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몇 개를 가져왔어. 두 사람이 7년 동안이나 서로한테 그렇게 끔찍한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제대로 된 디스곡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둘 다 다른 여자 래퍼들은 디스곡으로 공격했으면서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애들까지 끌어들이는 건 진짜 선 넘었지. 그냥 불필요하고 역겨울 뿐이야. 제발 트위터 말고 제대로 된 랩으로 싸우라고. 이건 그냥 코미디 에피소드 같잖아. 그러면 대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걸까?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건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카디비가 보닥 옐로우로 혜성처럼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됐어. 그해 여름, 카디비가 니키의 숙적인 래퍼 레미마의 무대에 같이 올랐는데 이때부터 니키의 신기를 건드렸다는 게 정설이야. 이후 니키는 노플래그라는 노래에서 이 레이블들이 또 다른 나를 만들려고 한다더라 라고 랩하면서 카디비를 저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 카디비 역시 노 리밋이라는 노래에서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가사를 썼지만 두 사람 모두 절대 서로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며 불화설을 강력하게 부인했어. 심지어 카디비의 보닥 옐로우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니까 니키가 축하한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어. 하지만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미고스의 노래 모로스포트 때문이었어. 원래 니키의 파트에는 만약 카디가 쿼터백이라면 나는 닉 롬바르디아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최종 버전에서 카디비의 이름이 빠진 거야. 이후 인터뷰에서 카디비는 내가 처음 들었을 때 니키의 벌스는 지금 버전이 아니었다고 말했고 이 말에 상처받은 니키는 다른 인터뷰에서 기습당한 기분이었다며 서운함을 드러냈지. 2018년 맥갈라에서 두 사람은 잠깐 대화하면서 오해를 푸는 듯 했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 그해 8월 니키는 자기 앨범 퀸이 트래비스 스캇에게 밀려 2위로 데뷔하자 판매량 집계 방식에 불만을 터뜨리며 예민하게 반응했고 같은 앨범의 간자번스라는 노래에서는 적어도 나는 내가 뱉는 모든 랩을 내가 썼다고 말할 수 있지 라는 가사로 카디비가 고스트라이터를 쓴다고 암시하면서 다시 한번 카디를 저격한 거야. 그리고 2018년 뉴욕 패션 위크 파티에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 보도에 따르면 카디비는 니키가 자기 딸과 육아 방식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 얘기하려고 다가갔다고 해. 하지만 대화는 바로 싸움으로 번졌고 공개된 영상에는 카디비가 내 망할 아이랑 장난쳐봐 이 개집애야 라고 소리치면서 니키한테 신발을 벗어던지는 모습이 담겼지. 결국 카디비는 이마에 큰 혹이 난 채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어. 사건 직후 카디비는 니키 이름을 쏙 빼고 캐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아줬는지 알아. 네가 날 몰래 디스하는 거, 나에 대해 거짓말하는 거, 내 돈줄 막으려고 하는 거, 내 밥줄 끊으려고 하는 거 전부 다 봐줬어. 업계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나랑 작업하면 너랑 끝이라고 협박하는 것도 참아줬지. 내가 직접 만나서 2번이나 얘기했을 때 너는 꼬리를 내렸잖아. 하지만 내 아이를 언급했을 때 엄마로서의 나를 비난한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내 딸을 돌볼 내 능력에 대해 떠들어댔을 때 모든 건 끝났어. 며칠 뒤 니키는 자기 라디오쇼 퀸 라디오에서 반박했어. 나는 절대로 누구의 아이나 육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거 인터뷰에서 카디비가 아이를 걸고 넘어지는 건 괜찮다고 말했던 음성을 틀며 카디비의 위선을 지적했지. 거기다 자기 친구인 나 알리가 카디비를 심하게 때렸다면서 감시 영상을 공개하는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주겠다고 말했어. 니키는 카디는 동정심과 페이올라를 커리어를 쌓았다고 비난했지. мя워 미니트. 여기서 페이올라는 라디오 DJ들한테 돈을 주고 자기 노래를 틀어달라고 청탁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해. 이후 카디비의 동생이 니키가 카디의 전화번호를 유출했다고 비난하고 카디비가 인스타 영상으로 니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두 사람의 싸움은 완전 진흙탕이 되어갔어. 결국 이 싸움은 니키가 긍정적인 것에만 집중하자는 트윗을 올리고 카디비가 동의하면서 극적으로 휴전하는 듯 했지. 하지만 그 휴전도 얼마 가지 못했어. 래퍼 6ix9이 카디비를 폭행사주 혐의로 고소했던 바텐더 자매 제이드와 베디지를 니키와 카니가 참여한 자기 뮤직비디오에 출연시키려고 한 거야. 비록 이 뮤직비디오는 총격 사건 때문에 촬영이 중단됐지만 며칠 뒤 니키는 이 자매를 자기 노래 굿폼의 뮤직비디오에 정식으로 캐스팅하고 캐스타그램에 태그를 하며 카디비를 도발했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니키는 6ix9의 앨범 더미보이의 수록곡 마마에서 카디비를 저격하는 듯한 랩을 했어. 나는 랩 프로듀서한테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었지. 이 가사는 카디비가 프로듀서들과 부적절한 관계로 성공했다는 아주 모욕적인 암시였어. 2023년 9월에는 남편들까지 싸움에 끼어들었어. 니키의 남편 케네스 패티가 당시 카디비의 남편이었던 오프셋이 묵던 호텔 밖에서 영상을 찍으며 도발했고 오프셋은 자기가 호텔이 아니라
비행기에 있었다면서 비웃었지. мя우더웨이. 최근 이 전쟁에 또 다른 래퍼가 소환되기도 했어. 바로 아이스 스파이스의 디스곡이 유출된 거야. 인스타에서는 양 같은 소리를 할지 몰라도 내 얼굴 앞에서는 양 같은 소리 못할 걸 따라쟁이 내 노래를 듣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따라하지 라는 가사로 카디비를 저격하는 것처럼 보여. 이후 카디비와 아이스 스파이스의 매니저가 나눈 전화통화가 유출됐는데 카디비가 왜 바보같이 구는 거야? 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었어.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믿어줘 나도 몰라 라고 말하자 카디비는 더욱 격분해서 모른다고? 내가 보여주지. 나는 라토가 아니야. 내가 전향을 흠씬 패줄 거야 라고 소리쳤어. 이어서 니들이 내가 니키미나지인 줄 알아? 니들 전부 다 패주겠어 라며 니키까지 끌어들여 아이스 스파이스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지. 이후 카디비는 라토에 대해 말한 걸 사과했지만 아이스 스파이스가 뉴욕에 있다고? 만나자고 전해 라며 아이스 스파이스에게 현피 신청을 잊지 않았어. 몇 년째 이어지는 길고 긴 싸움. 워너비들은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 같아? 댓글로 알려줘. 엑소엑소 가시켓.